웹툰이스타는 웹툰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놓칠 수 없겠죠. 우리 정우님이 그동안 방송을 못 나오면서 튀르키예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튀르키예 전문가 정우님을 모셨는데요. 정우님과 함께 머나먼 나라 튀르키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정우님 없이 방송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정우님과 저만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오늘도 정우님과 저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세빈님 어디로 간 거야? 세민님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웹툰과 관련된 영화 시사에 담청이 되셔서. 아니, 나를 빼고 갔다고 화를 낼 뻔했네. 세빈님이 지금 웹툰과 관련된 영화 시사회에 가 계셔서, 이게 요즘 그렇다며요. 시사회에 노쇼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그 회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서 막탈된다면요. 아, 진짜요? 되게 가혹한 형벌이지 않아? 아니, 뭐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나 보죠? 아니면 뭐 그 양도는 안 될 테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겠죠. 회신을 주거나 하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영구 박탈이래요. 그래서 아니 세민님이 오셔야죠 라고 말을 했더니 세민님이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 사라진 거야. 물론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라지고 나서 지금 한창 영화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갈 때 그랬잖아요. 제가 영화가 재미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재미가 없으면 당근을 흔들어달라. 아, 그렇죠. 당근 흔들어달라고. 지금은 슈레딩거의 당근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그렇고요. 그 세민님이 없는 동안 저희가 미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세민님이 주고 갔습니다. 뭐냐? 네. 튀르키예 다녀오셨다는데 튀르키예 잼예썰 풀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우님과 거의 한 10년째 알고 지냈잖아요. 네. 정우님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우님 혼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 같이 있으면 그 역할이 하필이면 저라는 게 참 슬프지만 네, 정우님과 함께 잼예썰을 풀어보기 위해서 화이팅. 저도 못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튀르키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네, 튀르키예 어디 붙어 있는 나라입니까? 튀르키예는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쵸. 그리스 옆에 있고 사실 제가 지리적으로 잘 몰라요. 까놓고 말하면 인과생의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문과생 부탁해요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문과생 대표로서 지금 갑자기 문과생 대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이탈리아 위치는 다들 알잖아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나와 있죠. 네. 이탈리아 장화의 앞꿈치를 가로로 쭉 연결을 하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면 튀르키예가 나와요. 지중해에 붙어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고 튀르키예는. 그리고 어떤 헬레니즘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뭐 문화에 뭘 꽃피웠다는 그런 거 역사 속에서 한 번은 들어봤잖아요. 한 번은 들어봤죠. 이과라도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배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헬레니즘 어쩌구의 발상지.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아랍 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미들리스트,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실크로드도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튀르키예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럽 문화도 내려와서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 쪽도 내려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모든 문화가 모일 수 있는 집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그렇고 그 모이는 딱 그 지도를 보면 대충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딱 그어보잖아요. 그럼 딱 한 지점이 나옵니다. 어디죠?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스탄불이 어떤 그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네.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도 그 방송에서 본 건데 인터넷이 아니고 그 누구였지? 무슨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다리가 있대요. 그 다리가 이스탄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바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어제 준우승하신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곳도 이스탄불. 네, 갈라타사라이였나? 뭐 그런 팀이 있어요. 네. 페네르바체라는 그 팀도 튀르키예에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그 열의를 쏟고 있는 나라기도 해요. 그 튀르키예 자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국제 정치 얘기를 잠깐 하자면 튀르키예가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공고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쿠데타도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대통령이 약간 독재의 스멜을 풍기고 있는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의 스멜을 풍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국제 정세에서 어려움이 좀 막 있고 약간 그 외교를 끝내 만에 막 어떻게 우리 지원을 끝내 만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되게 복잡한 와중이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EU 들어갈래 막 이러기도 하고 갑자기 나토 우리도 껴줘 막 이러기도 하고 러시아랑도 편먹었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되게 줄타기 외교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지진으로 참사가 있었어서 그렇죠. 예, 물론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좀 큰 도시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어서 되게 혼란스러운 와중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가기 좋은 곳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님이 다녀왔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스탄불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거는 여행 가기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막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도 아니고 여행을 둘러보면서 멋있는 경치들도 많이 보고 또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특히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리라가 굉장히 환율이 싸요. 이게 대표적인 그런 경우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 그 진짜 그 싼 것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먹어보면서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 튀르키예 리라가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지금 유로존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네, 맞아요. 유로화를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라화를 독자적인 화폐를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아마 10리라에 490원? 500원 좀 안 될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10리라에 한 410원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올랐네 갑자기. 이거 코인 잘 탔는데 살 때 잘 갔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본 바로는 그랬거든요. 49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환전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정호님이 가기 전에 환전을 못했잖아요.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리라를 환전하려고 하면은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트래블 카드로 이제 환전을 하고 좀 쌀 때 미리 환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탄불에 가서 ATM기 중에서도 이제 트래블 원래 그 수수료를 안 받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했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최대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 한도였나?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래블 월렛을 이용하실 분들이라면은 최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를 확인하신 후 그걸 이제 계획적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요즘 그런 환전 서비스 앱들이 생기고 있어서 거기서 바꾸신 다음에 갔다는 얘기인데 3명이 가셨으면 네. 이제 정호님과 어머님 그리고 누나분 이렇게 3분이 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명 한 명에서 90만 원 아니에요? 90만 원이라고 한 게 그 이제 저희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1인당 쓰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1인당 30만 원 환전할 수 있다며요. 3명이니까 90만 원 아니냐고. 카지노를 갔나요? 그건 아니었고 그 환전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만 이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했기 혼자서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90만 원이라고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정호님 30만 원, 누님 30만 원, 어머님 30만 원 해서 총 합쳐서 90만 원씩 환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90만 원이면은 갔다 오기가 충분하지 않았냐는 거지. 90만 원이면은 충분하긴 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누나만 트래블 월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30만 원씩 한 2, 3일씩 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말했잖아요. 트래블 원래 발급 받으시라고. 이걸 이거 갑자기 광고처럼 됐잖아. 특정 앱 그렇게 언급할 거예요? 뒷광고 받았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좀. 아니요. 그 정도로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전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30만 원 정도면 사실 1, 30만 원 정도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거기서 뭔가 카지노를 갈 게 카지노만 계속 생각나지? 명품 쇼핑을 하거나 뭐 카지노를 갈 게 아니고서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놀고 먹기에 특히 지금처럼 이제 리라가 싼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이나 갔다 왔나요? 저희가 한 10일 정도로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동 시간만 빼고 생각한다면 한 7박 8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7박 8일 거의 일주일 정도 갔다 오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시장 갔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전통시장? 전통시장보다는 그냥 이제 마을에 생성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쓰는 월요일시장, 화요일시장
그런 걸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오일장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거는 이제 재래시장이죠. 전통시장 맞죠? 오일장이 원래 전통적인 시장의 형태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가 재래시장이라고 부르는 골목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분위기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분위기는 확연히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가게들 사이에 있는 골목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거죠. 그 길거리 장사하는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점에서 뭐 달걀을 팔기도 하고 야채를 팔기도 하고 또는 뭐 속옷이나 옷 같은 것도 팔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봤던 건 이제 치즈류라든지 장아찌류가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장아찌는 어떤 장아찌예요? 장아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를 살짝 구워서 이제 담근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거기식 고추장이 있는데 그 튀르키식 고추장이 있는데 튀르키식 고추장은 베이스가 토마토입니다. 고추가 고추장이 아니잖아. 근데 토마토랑 고추장 그 고추를 같이 써서 만든 네, 하는 건데 하긴 고추장에도 원래 찹쌀 들어가요. 매주도 들어가고. 근데 그 베이스가 이제 토마토가 좀 더 함량이 높다. 아 칠리 토마토 같은 느낌인가? 그것보다는 좀 더 찐득했었어요. 발효한 건가요? 예, 살짝 발효한 것 아 같아요. 진짜로? 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런 얘기 안 해줬잖아요 나한테. 치즈는 뭐 종류가 되게 많죠. 치즈 종류가 다양했었죠. 이제 카이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팔지는 않고 카이막은 치즈가 아니잖아요. 치즈 얘기만 일단 해봐요. 치즈 얘기만 그러면 이제 모짜렐라나 토스트에 넣는 치즈들 토스트 치즈라고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토스트 치즈. 네, 토스트 치즈라고 따로 있었고. 그러면 슬라이스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덩어리 치즈? 덩어리입니다. 그거 하고 약간 좀 보기에는 리코타 치즈처럼 몽글몽글해 보이는 치즈였는데 그건 제가 안 먹어봐서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좀 그리고 가장 예상외였던 거는 까망베르처럼 이제 냄새가 확 올라오는 치즈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뭇거뭇한 것들이. 그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써요. 많이 사가고 샐러드 할 때도 그걸 좀 쓰더라고요. 샐러드 하면 상큼한 이미지가 있는데 꼬리꼬리한 상큼함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샐러드를 시키면은 그런 치즈가 좀 많이 올라가요. 아, 진짜로? 네. 가격이 싼가 보다. 가격이 저희가 느꼈기에는 좀 싸긴 했죠. 근데 거기 거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가는 게 대부분 좀 여행객들이 좀 많다고 해요. 여행지여서 그랬을 수 있겠네요. 관광지 시장이어서 조금 더 비싸게 될 수 있겠네요.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 따로 있을 수도 있지.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도 가긴 했는데 치즈가 치즈 판매량보다 오히려 이제 달걀하고 야채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았어요. 달걀은 저희도 몰랐는데 그 쌍랑 구분할 줄 아십니까? 쌍란이요? 네. 라이트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라이트 비춰서 잘 모르겠던데? 근데 거기서 저희가 티르키아를 모르니까 이제 바꿨을 때 조금 더 비싼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신선한가 싶어서 샀는데 물어보니까 더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가 2개. 진짜 그거였어요. 저희는 15개를 샀는데 노른자가 3개. 노른자가 한 판. 어머니가 이걸 딱 갔더니 뭐야 이거 쌍란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 복불복이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그걸 구분해놨어요. 어떻게 구분하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오지. 어떻게 구분해요? 저희는 그것도 이제 그냥 더블이라고 했길래 사이즈가 큰 거보다만 생각했어요. 특란 이런 것처럼. 그쵸. 아니 그거 약간 쌍란 특 해갖고 이제 그 뒤에 올 문장이 없는 건 상태인데 지금 너무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쌍란 구분하는 법.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계란도 종류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다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게 계란 종류별로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4가지 종류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기 힘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다 이제 영어보다는 튀르키어를 그대로 쓰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번역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아니 뭐 번역은 네가 해야죠. 그렇죠. 제가 해야죠. 근데 이제 구글 번역을 해서 미리 설치해 갔죠. 네. 해서 마이크를 갖다 듣는데도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바깥이다 보니까 야외다 보니까 그쵸. 저희야 지금 마이크를 딱 대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녹음이 되지만 현지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고 막 녹음을 하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밀면은 그쵸.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장사들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 더블 임마. 15개를 사면 노른자가 한 판 임마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그림은. 약간 그 밀집도라고 해야 되나? 많이 복잡했어요, 시장은. 시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복잡하고 저희가 이제 총 2번 정도를 갔었어요. 이제 실제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을. 그게 이제 한 번은 새벽 시간대 한
새벽 시장이 있어? 6시, 7시쯤?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일어났었거든요. 왜냐면 시차가 6시간 차이기 때문에 그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6시쯤에 가보니까는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 거진 돌아오기 한 며칠 전에 한 번 더 시장을 갔을 때 그때는 오후 1시, 2시였거든요. 그때는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아요? 아니면 현지인이 많아요? 현지인들이 많죠. 현지인 가는 시장은 확실히. 네네. 신기하다. 그러면 이 시장 두 군데의 시장을 비교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시장과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 가장 큰 차이가 뭐였나요? 가격 말고. 품종에서. 품종에서는 이제 그 바자르라고 해요. 이제 가장 전통적인 시장, 네네네. 오래된 곳들. 그 바자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시장인데 그 시장은 삐까번쩍한 장식품들 또는 뭐 튀르키예 이제에서만 나오는 과자라든지 뭐 제가 이제 선물로 사드린 그 장미수 같은 그러니까 선물용 또는 이제 기념품용의 물건들을 많이 팔고요.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만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확실히 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상품이 다르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래서 바자르 근처에만 가도 이제 식당들도 있고 정말 특이했던 거는 한쪽 라인에는 그 실제총인지 비비탄총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니겠지. 무슨 야 이거 양념을 쳐도 너무 쳤다. AK-47 더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진짜 그 군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프트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네네네. 위한 비비탄 총 같은 것들을 쫙 파는 거리도 하나 있었고 그 반대쪽 거리를 보면은 이제 그 뭐 지갑이라든지 벨트 물론 정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뭐 티셔츠 이런 걸 그런 거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드 프로덕트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조정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말했던 바자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자회 있죠. 아. 그거의 어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어원 앞에 바자회의 바자가 바자르에서 온 거예요. 아. 거기서 넘어온 거야. 네. 이건 전 처음 들어봐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 표현에는 비자랑 되게 헷갈려요. 비자르는 약간 그 별세계 이런 네네. 느낌의. 근데 바자는 그 중동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뜻하는 말. 네.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바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바자회 하면은 다 꺼내놔서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군요. 그쵸. 이제 거기는 그래도 이제 자기만의 가게가 이제 다 표시가 되어 보통 있고. 그렇겠지. 그쵸. 네. 근데 정말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보석류를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보석류도 많이 팔고. 그 모디파이드 된 보석인가요? 아니면 정품 보석인가요? 그거는 정품이지 않을까요? 사실 거기서 모디파이 하기는 좀 아닌가? 왜 그거 뭐지? 소주병도 잘 깎으면 보석처럼 보여요. 그 콜라병 깎아가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모디파이드 된 건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좀 모디파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는 거기 이제 양탄자나 좀 값비싼 물건들. 그렇지. 중동 지역 양탄자 유명하지. 그렇죠. 양탄자랑 막 그 체스도 뭐 유리로 만든 체스 이런 판들을 되게 팔더라고요. 공예품이 유명하구나. 공예품 진짜 많았어요. 칼도 같이 팔더라고요. 그럼 AK-47하고 같이 AK-47 프리 말하면서 무슨 시장을 갔다 온 거야? 암거래상 갔다 온 건 아니죠? 아니 암거래상 체스. 그거 이제 유리로 만든 체스도 크리스탈 해가지고 녹이면은 마약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장 갔다 온 건 맞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도 농담이고요. 거기서 팔았던 이제 총기류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소프트 게임용. 네, 맞아요. 소프트건, 에어소프트건 이런 거였던 거고. 되게 재밌네요. 생각보다 갈만할 것 같은데? 가는데 편도로 비행기 얼마였어요? 간 거 편도로요? 네. 저희는 편도로 끊지 않아서 사실 금액은 잘 모르겠고 왕복으로 네. 1인당 4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3명이서 150만 원이 안 든 거네? 그렇죠. 직항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환승을 하는 걸로 끊었기 때문에 경유를 45만 해서. 원 나왔습니다. 되게 싸네? 일본 가는 것보다 싼데?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3월 달에 3월이 아니라 2월 제가 2월 1일부터 이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내가 일본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1월에 생각을 한 거야, 멍청하게.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후쿠오카 가는데 60만 원인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왕복으로지만. 와. 도쿄 가는데 막 72만 원 막 이러고 약간 거기서 기운이 빠져서 내가 지금 엔화 싸다고 그 엔화 싼 거를 지금
여기서 2배를 날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그냥 그 돈으로 애 하나 바꿔놓자고 애 하나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있다가 인당 45만 원? 되게 싼데? 그렇죠. 갈만한 것 같은데? 아, 갈만합니다. 오. 항공사는? 항공사는 중국 항공사 이용했고요. 뭐 남방항공 이런 데였어요? 상하이 항공으로 아, 네. 네, 거기로 오. 저희가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 항공이 저는 몰랐었는데 기내식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기내식을 많이 준다고요? 기내식을 많이 주는 게 한 번에 양을 많이 줘요? 아니면 자주 줘요? 자주 줘요. 그러니까 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서울에서 상하이 갈 때도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일단 한번 기내식 줘요. 그리고 내려서 뭐 기다렸다가 상하이에서 그리고 이스탄불로 넘어가는데 아침 저녁을 또 주더라고요. 그럼 원래 줄 거 준 거잖아요. 사실 기내식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특히 2시간짜리인데 굳이 기내식을 줄까도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타이밍만 그 시간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타이밍만 맞으면 줘요. 근데 돌아올 때도 그러더라고요. 돌아올 때도. 근데 막 새벽 4시에 막 중간 식사입니다 하고 넣어주고 막. 나는 내가 생각한 건 많이 준다길래 밥 때 주는 거 말고 제가 생각한 많이 주는 건 남아서요 하면서 2개씩 막 주고. 아끼면 버리니까 막 이러면서 2개씩 막 주고. 아니면 막 그 호빗처럼 먹는 거 알아요 혹시? 어느 거죠? 호빗 하루에 9개 먹거든요. 아, 중간 식사 2번씩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거 그냥 밥 때 되니까 준 거였고. 아무튼 45만 원 이거 좀 충격적이다. 아무튼 갔어요. 네.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좀 2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과 젊은 친구들. 한국이랑 똑같네 그거는. MG랑 그런 거 말고 튀르키예에서 본 거.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에서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상 뭐 저희는 요즘 휴대폰 같은 거를 계속 보잖아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지하철에서도 그러지만,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일본 기본적으로 이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전 세계 MG 특이네. 반갑네. 2번째로는 그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개인 방송을 해요. 그냥 한국에서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다. 그럼 저거든요. 나야 나. 그건 저도 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했던 재민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다. 개인 방송을 하면서 도와줘요. 한국에선 그거는 약간 그 관종의 표식 같은 거잖아요. 나는 거리낌 없이 길거리에서 방송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한국에서의 개인 방송이라는 건 약간 고화질에 그리고 약간 정제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면서 셀카봉 같은 거 들고 방송하는 거예요? 셀카봉을 들지 않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있는 거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고, 오히려 이제 현지인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본인 앞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로 찍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내가 고개를 숙인 채로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자세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개인 방송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뭘 해요 거기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휴대폰을,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계속 그 채팅 같은 게 올라가는데 사실 그냥 채팅만 올라가고 다른 화면이 나왔으면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을 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는 정면 카메라로 저 본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람들 채팅을 올려요? 네. 좋겠다. 야, 우리 사이드비 지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겨보자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좀 신기했어요. 이거 완전 문화의 차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랑 젊은 층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층에서도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고 진짜로?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신기하네. 남성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보통 그냥 음악 들어요. 밖에서 보면. 웹툰 스타 듣고 있는 걸 수도 있지. 그러시면 감사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꺼냈을 때 내가 이제 뭐 채팅 치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 이상은 계속 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보통 막 이제 막 뭔가 시끄럽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팅 같은 거 올라오면 형님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더 놀랐던 거는 아이가 있는 어떤 어머님도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건 정말 한국의 문화권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채팅이 계속 올라간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면서 이제 계속 이게 저도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면서 봤는데 채팅이 그러면 보통 조용하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채팅이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든 없든 어쨌든 그 어느 그 올라가는 텀이 있어요. 신기하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모르겠어. 저도 이게 왜 얘네들이 뭐 인터넷 방송으로 뭘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짤로서든 뭐 좀 틱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에서 그냥 막 촬영을 하는 것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걸 또 촬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휴대폰 상점 같은 데를 가면은 그 휴대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방송용 그 스탠드 링, 저희 라이트 링이라고 하죠. 그 불빛 비치는 거. 링라이트. 그것도 팔고 있고 좀 기본적으로 개인 방송이 엄청 활발한가 보네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은 되게 빠른가 봐요. 그러면 인터넷은 느립니다. 뭐지? 인터넷 굉장히 느려요.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의 연속인데 계속. 인터넷 진짜 와이파이를 쓰면서 느꼈지만은 와이파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말고 그러면 3G랑 이런 건 빠른 거 아니에요? 3G, 4G 이런 거는? 4G를 제가 로밍을 해서 갔잖아요. 네. 제가 로밍을 해서 4G를 했는데 메시지는 금방 되거든요. 지도 찾는 거라든지. 근데 사진 전송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로밍 인터넷 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 방송을 한다는 건 어쨌든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고, 그래도 사람이 누군지는 구분이 되니까 채팅이 올라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무선 인터넷은 좀 인프라가 깔려 있는 정도인 것 같다. 그렇죠. 특히 모바일에서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거기서 만화 보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만화 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보다 만화를 보는 것이 더 개인적인 행위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만화를 아예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뭐 캐릭터 같은 것도 본 적 없어요? 길거리에서? 네. 그 그래비티 이미지 정도만 봤지. 뭔가 그래비티면 인델 용어 아니야? 그러니까 벽에다 낙서하는 정도? 그래피티. 그래피티. 그래비티는 중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피티 정도를 이제 본 건 있는데 그렇다고 캐릭터를 내세워서 뭔가에 판매하는 건 없었어요. 진짜로? 그나마 특이한 옷가게 하나 있었는데 그 특이한 옷가게는 전부 다 캐릭터들이 그 왜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이제 앞에다 프린팅한 옷을 파는 가게는 본 적은 있어요. 웹툰이스타에서는 그런 걸 보고서 일본 망가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2차 창작이니까. 일본 망가. 네, 일본 망가. 그렇구나. 원피스나 드래곤볼은 거기서도 약간 인지도와 인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치면 편의점 같은데 가면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캐릭터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편의점 같은 데는 없었고 좀 몰 같은 데를 가야지 이제 완구류를 볼 수 있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구류의 그 캐릭터가 있었냐고. 캐릭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네. 있긴 합니다. 그거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얘네는 어떤 캐릭터가 인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레고 캐릭터 위주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리카 칸탈라리라고 해서 이게 사실 국내에서 본 듯한 이미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타요. 타요 아니에요. 타요는 아닙니다. 꼬마 비행기래. 타요는 버스고. 네, 그렇죠. 타요는 버스죠. 로보카폴리 같은 느낌의. 로보카폴리다. 로보카폴리. 되게 반갑다. 이 펄럭이네. 뭐야 이거. 생각도 못한 게. 그 정도예요. 진짜 그냥 뭐 그나마 많이 팔리는 왕구가 이제 레고가 좀 많았어요. 디즈니는 없었어요? 디즈니도 있긴 한데 디즈니 상품은 대부분 이제 미니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죠. 요거는 마블 캐릭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도미넌트? 약간 주류 캐릭터라고 말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없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만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거요? 치이카와라는 먼작귀. 네, 전 이모티콘인 줄 알고 있다가 네가 만화 평론가에 한번 얻어맞고 지금 각성해가지고 5권 다 샀습니다. 지금 다 샀는데 그런 류의 어떤 캐릭터나 반쭈토끼나 아니면 뭐 산리오나 뭐 포켓몬 기타 등등 엄청 캐릭터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퀴리키는 지금 그렇진 않은 거고 네. 아이들용으로만 조금 있는. 맞아요. 이거는 어쩌면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일 수도 있겠네.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걸 소비하지 않는다. 옛날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문화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한국도 같아요. 사실 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캐릭터 상품을 뭘 한다?
어른들이 이건 거의 되게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만 해도 약간 그거를 이해 못하는 세대여서 저는 제가 원했던 건 예를 들면 선가드가 그려진 그런 티셔츠였는데 아버지는 똑같이 말하니까 그 세일러문을 사오시는 이 정도로 이해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이 말은 중동 지역, 아랍 지역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 여기까지 같은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광의로 봤을 때 네. 그 지역의 성인들이 앞으로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들도 만화를 안 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안 봤을라나? 안 보지 않았을까로 일단 넘어가죠.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소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 쪽의 정세가 너무 어려웠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서 이건 좀 화가 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또래 한 30대 막 들어온 그 정도 또래부터는 좀 타겟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또 타겟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로보카폴리가 진출해 있는 것 같다.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은 보면은 이제 장난감을 하나씩 보통은 들고 있던지 아니면 뭐 캐릭터 풍선 같은 걸 들 수도 있잖아요. 몰 같은 데 가면. 근데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아 진짜로? 네. 놀이동산 같은 데는 있어요, 이스탄불에? 놀이동산은 저희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슬람 세계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알 수 없어요. 네. 제가 뭐 무슬림도 아니고.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약간 그런 걸 뭐랄까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를 좀 이렇게 내재화하고 있는 편이니까. 특히 이슬람은 약간 라마단이라 그래서 금식 기간도 있고 그걸 되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강요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일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죠. 유희와 향락에 돈을 쓰는 것, 그 술도 금지되어 있잖아. 술이 금지되어 있어서 술을 사려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의 마트를 가야지만 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펍 같은 데는 없어요? 펍은 없었고 그나마 좀 음식점 중에서 이제 맥주를 파는 곳들은 있었죠. 맥주는 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 아예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은 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기를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했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아침 저녁은. 그래서 이제 고기를 도매상에 가서 고기를 직접 구입해서 왔는데. 현지인이야? 엄청난데? 그러니까 저희가 샀던 게 송아지 2kg랑 양족 2kg랑 그리고 양 늑골 2kg를 샀습니다. 근데 양고기들이 향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세죠. 그러다 보니까는 술을 거기다 넣어서 좀 플란베. 쪄서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용 술이 있냐고 그 주변에 있는 마트들을 다 갔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미림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구나. 알코올 하긴 그 샤리아법이라는 좀 이슬람 쪽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논쟁을 하냐면 향수를 뿌리는 게 괜찮냐. 왜냐면 향수가 알코올이 있으니까 피부에 뿌리면 알코올이 흡수되는데 이게 이슬람 율법이 위반이 아니냐까지 가요. 극단주의로 가면. 그러니까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보자면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어떤 즐거움 유희를 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미개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도 그랬죠. 우리 아버지 놀 줄 모르시는 분이야. 한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권장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은.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 진짜예요. 놀 게 없으니까 술 먹는 거거든요. 아니면 골프 치거나. 대세를 따라가죠, 다들. 나만의 취미를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국의 분위기와 약간 옛날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술이 안 풀린다면 뭔가 수집이나 컬렉팅 카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그런 IP로 활용한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러니까 로보카폴리도 아까 말했던 대로 들어가 있던 걸 테고, 네. 마블도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걸 테고. 그렇죠.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이거 약간 펄럭 모먼트인 게 진짜로 마블 캐릭터와 로보카폴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로보카폴리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까운 데 있어요. 맞아요. 좀 아래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진짜 펄럭 모먼트라니까? 걔네들이 보고 나서 나중에 뭘 하겠냐고. 걔네들이 케이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듣고 계십니까? 웹툰 관계자 여러분? 지금이 튀르키예 서비스를, 튀르키예 인구는 얼마지? 잠깐만요. 네. 튀르키예가 2022년 기준으로 인구가 8,498만이에요. 8,500만이야.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2배야. 와. 그리고 심지어 늘고 있어요, 여기는 인구가.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프를 봐. 와. 늘고 있어요. 와, 출시가 않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기회의 땅 튀르키예? 아니 그러네. 여기 출생률은 얼마지? 인당 인구 증가율. 지금 출생률은 1.89명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약간 정체 시기에 접어들긴 했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겠다. 노려볼 만한데요? 이 정도면? 물론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야.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쵸. 미국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 노려볼 만한 땅인 것 같다. 물론 제 사업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GDP나 아니면은 GNP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18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래요. 탑 20 안에 드네. 신기하다. 그 정도면은 큰 나라네. 되게 큰 나라네 여기. 땅도 엄청 넓고 하긴. 땅이 넓죠. 고원지대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시리아와의 문제나 네. 그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와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만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안정화만 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시장인 것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좀 많은 시장이라면 웹툰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슬슬 진출하면 앞으로 3, 4년 정도 걸린다고 칠 때 일단 모바일 기기의 어떤 보급 스마트폰은 다들 가지고 있었죠. 스마트폰은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화웨이랑 그리고 샤오미 제품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가끔씩 하는 말이 뭐냐면 삼성폰이랑 아이폰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화웨이 거 쓰셔야 된다. GUI 15를 써보셔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 진출 안 할 거다. 중국이 아니라 그냥 한국 제외 전 나라에서 화웨이를 많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샤오미랑. 그래서 그 홍미랑 화웨이 폰들 여러 가지 써보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베이스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거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형식이 그 두 브랜드였죠. 샤오미와 화웨이. 그렇죠. 애플이랑 삼성 제품들은 대부분 아래에 있어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성인의 키로 봤을 때 눈에 잘 보이는 게 이제 샤오미 아니면 화웨이였다. 또 다른 게 옆에 있었다면 좀 음향기기 중에서도 JBL 제품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펄럭 모먼트네. JBL 삼성 거잖아요. 펄럭. 진짜 펄럭은 그쵸. 하나만 더 던지면은 LG 판매관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백색 가전은 LG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 이거 정말 신기하네. 왜냐면 저 일본 갔을 때 못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갔을 때 당연하지. 제가 작년 11월에 중국 갔을 때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곧 샤오미 전기차 나오겠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화웨이 저희 그때 거기 국제 만화가대 메인 스폰서가 화웨이였는데 화웨이가 거기 전기차 전시를 해놨었어요. 화웨이에서 나온 전기차야. 믿어지십니까? 이미 중국엔 내소유로 있었어. 근데 그럼 샤오미도 만들겠네 했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게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인이 현대차를 진지하게 리뷰하면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어차피 일본 거 100에서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렸어요. 우리 열받죠. 그쵸. 근데 지금 샤오미 전기차에 또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댓글 달고 있어요. 품질 개선 안 되면 이거 답이 없다. 샤오미 보조 배터리 만들더니 보조 배터리로 차 만들었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을 고립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튀르키예에 적용시켜 봤을 때 네. 화웨이랑 그리고 또 샤오미가 네. 가장 많다.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기를 쓰고 A 시리즈 저가형 폰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튀르키예 이 지역 전체가 석유가 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 인구가 너무 늘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잠재적인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젊은 층부터 잡아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 카드를 샀단 말이죠. 버스 카드를 샀는데 버스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QR 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한국이 딱 그때 걸린 나라거든요. 무슨 나라냐면 발전이 조금만 느렸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거야. 근데 딱 그때 발전을 시작해서 카드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카드 사용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최고로 많이 써. 그걸 거부한 게 일본이고 아직도 현금 쓰는 나라. 근데
이 최고로 발전한 그 단계에서 카드를 딱 보급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못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뭐 중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튀르키예라든지 지금의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지역 국가들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냐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법을 빠르게 들여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카드는 안 되는데 QR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비슷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렇죠. 버스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QR로 찍기도 하고, 또 NFC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비슷한지 제가 이제 티모니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티모니를 이용하고 있는데. 티모니 이건 대박이겠다. 근데 형제 나라 삑. 이게 웃긴 게 그 이스탄불 카드를 그냥 이거 NFC를 제가 안 끄고 뒤에다 그냥 꽂았거든요. 제 휴대폰 케이스까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일본 거는 그 연결 방식이 다른지 아예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본 거를 지금 꽂아놓은 상태인데, 이스탄불 카드를 꽂으면 알아서 티모니가 작동이 됩니다. 앱이 그냥 켜져요. NFC가 같은지. 신기하다. 신기하네. 형제의 나라라 그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카드도 요즘은 다 NFC가 달려 있어서 굳이 그 꽂지 않고 터치 형식으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도 현금을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카드를 결제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꽂으란 말을 안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카드 리더기 그냥 맞아요. 대고 결제하라. 네. 지금 여러분 쓰시는 카드에 IC 칩 있는 카드 있잖아요. 그거 어지간한 기계에 다 가까이만 가도 결제돼요.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항상 꽂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게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IC 카드가 나오기 전부터, IC 칩이 있기 전부터 마그네틱 형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검은 줄 있는 거, 그쵸, 긁는 거. 거기 훼손되거나 자석 가까이 되면은 이거 망가져가지고 못 쓴다, 주의해라라는 문구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전화 카드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테이프예요. 그 카세트 테이프 방식. 네.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 방식으로 가서 내가 이 카세트 테이프를 긁어야 테이프가 물리적으로 부딪혀야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야 되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꽂는 카드 있죠. 네. 그건 IC 칩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반대로 꽂으라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IC 칩 방향 때문에 그래요. IC 칩 있는 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C 칩이 있는 카드는 그 기기가 활성화됐을 때 가까이만 가도 결제가 돼요, 원래. 애플페이처럼, 삼성페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지. 그게 NFC가 그거예요. NFC가 Near Field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이에요. 이 칩에 있는 정보를 기계가 읽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긁는 방식의 카드보다 IC 칩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냥 가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카드를 긁는다. 슬래시 이런 표현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쓰고 긁는다고. 근데 이제 NFC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때부터 발전한 나라들은 다르게 카드를 쓰는 거죠. 그렇죠. 터치 형식인 거죠, 대부분이. 재밌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웹툰이랑 억지로 우리가 연결해본 의미였고, 내가 제일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뭐가 가장 맛있었냐고요? 네. 저는 제 1순위만 뽑자면 저는 카이막을 뽑았고요. 저희 누나가 1순위를 뽑았다면 저희 누나는 고등어 케밥을 뽑았습니다. 일단 고등어 케밥은 뭔지 알겠어. 네. 카이막은 뭔가요? 카이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튀르키예 자체가 이제 우유가 많이 남아서 우유를, 그쵸? 물소하고 염소하고 소 들어가는 거는 다 짜잖아요. 맞아요. 다 짭니다. 그 대부분 이제 염소 젖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 막이 뜨잖아요. 그 막을 좀 모아둔 거를 이제 그 카이막 치즈라고 하긴 하면 카이막 치즈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카이막이라고 부르고, 그걸 단순히 빵에다 발라 먹는 게 아니라 꿀과 함께 같이 먹는. 그러니까 이게 카이막 치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치즈 같은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도 김치 같은 거야 하고 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피클 뭐야 이거 뭐예요? 그러면 김치 같은 거야 하고 먹어 하고 주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치즈 같은 거야 하고 주는 건데, 치즈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이고 네. 카이막은 발효는 아니잖아요. 발효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거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한다. 이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항상 챙겨 먹는 게 카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 식사로 우리 아침을 안 먹죠, 한국인들은. 아침은 잘 안 먹죠, 요즘은. 네. 한국인들은 대부분 아침 안 먹고. 그렇죠. 물론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뭘 주로 드실까요? 그 튀르키예에서 한국? 한국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빵에다가 우유. 나는 왜 미역국이 생각나지?
아침은 미역국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국이 같이 있으면 좋긴 하죠. 네. 밥과 국도 나쁘지 않죠. 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밥과 국을 먼저 떠올리거나 아니면 빵과 우유 같은 걸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카이막이랑 이제 보통은 시미츠라는 깨가 뿌려진 빵이라든지 깨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그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게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바게트처럼 겉이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소프트 바게트 같은데. 네, 그런 반미에 느낌이에요. 쓰는 약간 그런. 그렇죠. 오, 그거를 이제 카이막 스푼으로 쓰는 거예요? 카이막을 이제 보통 가게 같은 데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카이막을 한 덩어리 정도 이제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꿀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꿀에 뿌려진 이제 카이막 한 접시와 그리고 에크맥을 같이 줘요. 그래서 거기 그냥 올려가지고 먹는데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서 느낀 게 자, 빵은 카이막의 받침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 카이막 스푼이냐고. 하지만 빵이 맛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핫도그나 그 콘도그 말고 우리가 막대기 꽂아 먹는 거 말고 진짜 핫도그 있잖아요, 미국식. 그거나 반미 같은 거 파는 분들 빵 떼오지 마시고 한 번만 구워주세요. 빵이 진짜 중요해요. 소세지 받침대가 아니야 이게. 저희 동네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서 빵을 떼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그 찜기 있잖아요. 거기만 또 바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사장님한테 진작에 건의드렸거든. 5분 있으신데 5분 드시라고. 여기 놓지 말고 그냥 구워가지고 물어보시라고. 섭식이 좋으세요? 건식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라고. 압도적으로 건식이다. 사람은 구운 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끝까지 안 하고 계셔. 너무 답답하거든요. 손님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카이막도 마찬가지다. 그 맛있는 천상의 맛이라는 카이막이 있지만 빵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것도 그냥 카이막이냐 대카이막이냐. 그쵸. 그 차이가 있는데 근데 참 여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식당들의 빵은 떼옵니다. 대부분 거기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사람들한테 이 빵 어디서 떼왔냐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빵 공장을 가면은 와 장난 아니에요. 각 구운 거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빵 공장이 이스탄불 시내에 있어요? 그 빵 공장이라고 할까 빵 가게들이 베이커리가 있겠죠. 베이커리? 저희가 이제 빵 공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미친 듯이 빵을 만들어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판매하는 곳이 있고 매장에 붙어 있는 빵 만드는 곳은 베이커리죠. 빵 공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진짜 공장에서 빵이 나오는데 포장되어서 나오고 거기서는 소비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거. 그걸 공장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베이커리 거죠. 그죠. 베이커리겠지. 베이커리죠. 네. 베이커리인데 베이커리 맛있는 데를 가게 되면은 그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알아서 가게에서 카이막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카이막을 사서 마트에 카이막과 꿀을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귀찮은 것보다 그냥 그게 더 맛있어요. 아 진짜로? 네. 카이막은 중요하지 않네 이쯤 되면. 역전세계네. 근데 이게 카이막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가게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다 먹어보면은 맛이나 식감이 다 달라요. 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가장 맞는 카이막이 뭔지를 좀 많이 먹어봐야지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선물 용도로 사갈 예정이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에 홋카이도 같은 데 가면은 홋카이도의 농장마다 우유 맛이 다르다. 그래서 A 농장 우유, B 농장 우유 그걸로 만든 아이스크림 블렌드한 거 막 이런 거 판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카이막을 먹어보면은 보통 이제 생크림하고 버터의 중간 사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제품들은 버터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제품들은 생크림에 가깝기도 합니다. 아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먹어보라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단맛은 없고 거기 단맛을 꿀이 보충해 주는 거겠네요. 단맛은 다 꿀이 보충해 주는 거죠. 꿀은 어때요? 꿀도 이제 그 판매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웬만하면 거기서 좀 오래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벌꿀집이 들어가 있는 꿀을 따로 판매를 해요. 아, 진짜로? 그걸 좀 많이 판매를 해요. 그것도 하나로 바꾸면 한 5,000원,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게 꿀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통이 어느 정도 큰 거예요? 통이 지금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 정도 사이즈라고 대략 보시면 500ml 정도의 용량을 가진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용량. 그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3일 먹습니다. 이걸 2, 3일 먹는다고? 그래서 당뇨로 죽어요.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꿀 500ml면 순수 당 500ml야.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카이막 먹거든요. 그러다 죽어요. 우리 오래 못 봐 그러다가 큰일 나. 아니 20대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거기서만 꿀을 한 3통 비웠으니까. 엄청 와. 이틀에 한 통씩 먹었네? 거진 그랬어요. 카이막도 그랬어요. 카이막은 뭐 지방이니까 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당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꿀도 한국에서 먹은 꿀과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아 진짜로? 네, 한국에서 먹었던 거는 뒤에도 이제 단맛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러니까 설탕물 같은 걸 마셨을 때의 감각이 남아 있다면은 튀르키예에서 먹었던 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맛이 세게 팍 와요. 근데 그 뒤에는 텁텁함 없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만드는 방법의 차이일까요? 그냥 땅의 차이인가? 땅보다는 그 꿀벌들이 이제 그 채취를 해오잖아요. 네. 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벌 품종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신기하다 이거는. 재밌네요. 튀르키예 특산물은 뭐라고 보십니까? 튀르키예 특산물은 꿀이죠. 그럴 것 꿀이죠. 같아. 아니, 진짜 꿀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정호님이 가져다 준 소나무 꿀을 제가 강탈했잖아요.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 강탈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나무 꿀이 너무 맛있더라고. 향도 너무 좋고요. 그 말이 딱 맞아. 입안에서 그 약간 불쾌하게 남는 거 없고 깔끔하게 딱 끊어지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꿀도 이제 1인당 갖고 올 수 있는 게 5kg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좀 사와서 가족들끼리 좀 나누고 그 선물용 줄 사람들 좀 나누고 했죠. 혼자서 5kg면 정호님처럼 먹으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니, 심지어 꿀은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500ml를 담으면 500g보다 더 나갈 거예요. 그렇죠. 무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3명이서 갔으면 15kg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최대였죠. 이 정도면 밀수지. 아니 정식 직수지 직수. 아 대단하네. 꿀이 그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튀르키예 특산물 찾아봤더니 저는 크게 2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어느 거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칵테일이잖아요. 술이랑 칵테일인데 첫 번째로는 그 장미수. 튀르키예가 진짜 많다 맛있는 게. 그리고 꿀. 칵테일에 조금 넣으면 풍미가 달라지는 꿀들이 있다.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소나무 꿀을 딱 그 꿀이 그래봤자 얼마나 그렇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다르더라고. 달라요.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을 다녀오셨지만 이동 거리 때문에 한 7박 8일 정도 즐기고 오신 튀르키예 여행 어떠셨나요? 튀르키예 여행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풍경도 그렇고 볼 것도 많고 거기 뭐 기본적으로 야채들도 싸지만 다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미식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이제 기본 식자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미식이 아닐까. 그렇죠. 그 튀르키예랑 시리아랑 이라크, 이란 있는 이쪽이 밀이랑 각종 곡식들의 첫 그 재배 지역이래요. 인간이 처음 누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고 부르는 게베클리 테페나 뭐 이런 것들도 튀르키예 지역에 있고 이제 지금 발굴 중이지만 뭐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그 오랫동안 그 길러온 짬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땅도 워낙 넓고 예, 다 이제 그 음식들이 다 이제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또 시간이 되고 돈만 된다면 한 번쯤은 더 가보고 싶다. 다만 이때는 적게 가고, 그러니까 기간을 지금 이번에 한 9박 10일이었지만은 그것보다는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는 양고기 말고 송아지만 사야 되지 않을까. 양 냄새가 안 맞으셨구나. 냄새가 안 맞았기보다는 요리 자체가 하기 힘들었어요. 크니까. 네, 크기도 하고 거기 이제 도매상점 가서 손질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 지방이라든지 근막들이 여전히 붙어 있어서 그걸 따로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다 잘라져 있는 그 왜 한국에 파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갈비찜 소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우가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하나 가져갔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송아지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십니까 다른 분들한테? 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이라면? 이 금액이면 진짜 갔다 오시길 추천합니다. 만약에 한 60만 원, 70만 원까지 비싸졌어. 그럼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고민해봐야 돼요? 그 정도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추천은 아니네요? 아니 60만 원이면 성수기에 일본 갈 때 금액인데 왕복으로. 성수기까지는 아니고 좀 준성수기? 사실 그때 제가 일본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60, 70의 추천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제가
그러니까 60보다는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현타오는 이동 시간.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충분히 감안하실 테니까 여행지 자체로는 매력적인가요? 여행지 자체로는 매력적입니다. 가 있는 시간 동안만 생각하자고. 가 있는 시간 동안 생각한다면은 매력적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갔다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우님의 튀르키예 여행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세미님과 함께 3명이서 리뷰하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